3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젊고 강한 남자가 내 옆에 누웠네요. 처음엔 낯설었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 감각이. 그런데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뜨겁게 다시 태어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숨겨진 지혜를 발굴해드리는 지혜발굴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62세 최수연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신의 아픔을 견디다가 황혼 이혼 후 진정한 사랑을 만나 인생의 봄을 다시 찾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수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최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민 속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끊임없는 배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밖에 없어.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면서요. 그 눈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한 립스틱 자국, 그 다음엔 수상한 전화, 그리고 호텔 영수증까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번 4번 넘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은 그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들키면 우는 연기를 하는 배우 같았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바람이 발각되면 무릎 꿇고 빌고 제가 용서하면 더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고,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영혼도 조금씩 죽어갔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초라해졌고 웃음기 없는 눈동자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나중에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냉소만 남더라고요.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아이들마저 다 독립을 시키고 나니 제 마음속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작년 62살의 나이에 저는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을 한순간에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진짜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보다. 그 순간 깨달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만만한 존재였는지를. 이혼 후 제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은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처음 며칠은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돼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듣던 씻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죠. 그 소리들이 얼마나 제 일상의 일부였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특히 무서웠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도 문득 옆자리를 보면 그 어떤 온기도 없는 빈자리만 남아있었죠. 그럴 때면 이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의심이 몰려왔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혼자서 월세와 공과금을 매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많지 않았거든요.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시니어 도우미 일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돕고 프로그램 보조도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람도 느끼게 됐어요. 가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노부부들을 보면 제 가슴이 아파왔지만 그래도 매일 웃으며 인사하는 어르신들 덕분에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었죠.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이혼 후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인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친정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갈 곳도 없었죠. 그저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장보기도 혼자 하려니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운전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줬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죠. 한 번은 큰 물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도 있었어요. 전 남편은 그 사이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하며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다시 생각해볼 수 없겠냐는 메시지도 보냈죠. 특히 술만 마시면 밤늦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미안하다 이제 정신 차렸다 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전 이제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제 버튼을 누르는 게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더 서럽고 집에 전구가 나가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죠.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배운 게 많았어요. 전구도 직접 갈아보고 간단한 집수리도 유튜브를 보면서 해보려 했죠. 서툴렀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내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주말이면 특히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집에 있어서 같이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그저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죠. 밤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재우는 꿈도 꾸지 말라고들 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60대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매일 밤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고 작은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혼한 게 맞아. 차라리 이렇게 혼자가 낫지.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경로당에서 늘 챙겨드리던 박순자 할머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수연 씨, 내가 6개월 동안 지켜봤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어르신들 아침 준비하고 약 드실 시간도 꼬박꼬박 챙기고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해. 우리 동생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이고 할머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요. 할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나 우리 동생 소개하겠어. 수연 씨처럼 마음씨 곱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우리 동생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그이가 5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솔직히 그때는 불편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누굴 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주변 시선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할머님이 워낙 진심으로 권하시는 데다 제 딸도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은 인연이 있다면 만나보는 게 어때 하고 조심스레 등을 떠밀어 주더라고요.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지 뭐 하면서요. 첫 만남은 할머님이 소개해주신 근처 카페였어요. 처음 보는 순간 놀랐어요. 할머님 동생이라고 하셔서 나이가 많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5살이나 어리신 거예요.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쉽지 않은 삶을 사신 것 같았어요. 5년 전 투병 중이던 아내를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의 눈빛을 보니 아, 이분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컸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나같이 이혼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들었거든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나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배신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인지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제 의견을 늘 먼저 물어보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번째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니 참 낯설면서도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심은 말씀이 아닌 작은 행동들로 더 잘 느껴졌어요.
제가 일하는 경로당 근처를 지날 때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오셨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시곤 했죠. 그런데도 전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랬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당신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만날수록 그분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안양에서 20년 넘게 가구점을 운영하시면서 직원들과도 한 번도 큰 다툼 없이 지내셨대요. 진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은행에서도 신뢰가 두텁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돌아가신 아내분 이야기를 하실 때였어요. 5년이라는 투병 생활 동안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겨내려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중과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전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죠. 전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다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했죠.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식사를 해도 수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 식당이 괜찮을까요? 하고 늘 먼저 물어보셨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참 낯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경로당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닭이에 나갔는데 차 안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끝나길 기다리신 거였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여쭤보니 당신이 퇴근길에 비 맞을까 봐요. 오늘 갑자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였거든요. 전 남편은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밤늦게 퇴근할 때도 한 번도 마중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나 봐요. 특히 힘들었던 건 친밀한 스킨십을 할 때였어요. 손을 잡으려 하시면 자꾸 피하게 되고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 움츠러들었죠. 30년 동안 배신만 받았던 몸과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수연 씨, 당신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더 조심스러워요. 당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동안 당신이 받은 상처들이 조금이라도 아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누군가 이렇게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심은 더욱 잘 느껴졌어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고 한다고 하신 것은 꼭 지키셨죠.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꼭 그 시간에 전화가 왔고 보내주신다던 문자도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런 믿음직한 모습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도 날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된 거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분의 전화나 문자가 기다려지고 만나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이 든다는 걸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진지한 제안을 하셨어요. 수연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먼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더는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편으로는 기다려왔던 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60이 넘어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이런 행복이 나한테도 허락된 건지 고민이 됐죠.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필요했거든요. 엄마, 왜 망설여?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야지. 그동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좋은 분 만났으면 이번엔 엄마가 행복해야지. 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전 남편과 이혼할 때도 묵묵히 저를 지지해줬던 딸이 이번에도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아들한테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좀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좋아요. 그동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다 봤는데 이제는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의 지지를 받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두려움들이 남아 있었죠. 혹시 이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시진 않을까? 내가 나이도 많은데 잘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경로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김밥을 사오신 거죠. 오늘따라 수연 씨 생각이 나서요. 혹시 점심 거르시진 않았나 걱정돼서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걸은 점심시간이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 끼니를 걱정해준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대로 좋은 사람을 보내야 하나? 나도 이제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문득 할머님께서 처음 그분을 소개해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생은 길어. 아직 20년은 더 살 텐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제가 너무 소심하게 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분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많이 망설였는데 이제는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함께 해주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 기다렸던 말이에요. 수연 씨, 이제부터 당신 곁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자녀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작은 예식장에서 진행했죠.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도 행복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이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한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수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로 다른 점도 많겠지만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요. 정말 그 말처럼 저희는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잠버릇이 달라서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로 웃으면서 어젯밤엔 좀 잘 주무셨어요? 하고 농담할 정도가 됐죠. 그 말을 지키려는 듯 남편은 정말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고 퇴근할 때면 어김없이 마중을 나와주죠.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좋은 점도 있고 적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양치할 때 물을 콸콸 틀어놓는 습관이나 TV 소리를 조금 크게 보는 것처럼 사소한 차이들이 있었죠. 처음엔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화로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이면 직접 요리를 해주는데 의외로 솜씨가 좋더라고요. 다만 요리하고 나면 주방이 조금 난장판이 되는데 그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당신은 평일 내내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잖아. 주말만큼은 내가 해줄게.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도맡아 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자신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제 모습이었죠. 남편은 자주 농담처럼 말해요. 우리 마누라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 하면서 장난스레 제 볼을 꼬집죠. 처음엔 쑥스러워서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손잡고 산책할 때면 마치 새롭게 연애하는 것 같은 설렘도 느끼고요. 놀라운 건 잠자리도 무척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식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 젊었을 때보다 더 달달한 것 같아요. 남편도 종종 웃으면서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그 생각한다더니 정말이네 하면서 농담을 해요. 남편은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해요. 당신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린다며 자주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그저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됐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정말 그 말처럼 저희는 마치 새로 시작하는 연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손잡고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어느 날은 남편이 장난스럽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데이트하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밤이면 서로 꼭 껴안고 자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는 여전히 설레고 달콤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남편은 당신 품에서 잠들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자주 말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동시에 연인 같은 설렘도 느끼는 이런 관계가 이런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특히 남편의 따뜻한 눈빛은 저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줘요. 당신은 나한테 축복 같은 선물이야 라고 자주 말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미소 짓게 돼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재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죠. 손 꼭 잡고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의 결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얼마 전에는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 앞이었는데 여전히 젊은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는지. 요즘은 경로당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끝이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봐주겠냐 하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 용기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 나이가 부끄럽지 않아요. 62살.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도 설레는 사랑을 나누고 손잡고 산책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이 나이가 참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새로운 사랑을 만났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남편과 손잡고 동네 산책을 나갈 거예요. 작은 일상의 행복을 나누면서 우리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면서요. 여기까지가 오늘 최주연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지혜 발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발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